딱 이 순서대로만 하세요. 스텝 1. 브레인 덤프입니다. 내 모든 창을 끄세요. 출근하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일을 키워드 중심으로 쏟아내세요. ADHD 같이 산만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시간 관리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난 원래 의지가 약해. 난 좀 ADHD 성향이라 안 돼. 라고 그냥 먼저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간에도 어떤 분들은 핸드폰에 의미 없는 영상들을 보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준용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주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좀 봤는데 정신 차려보니 벌써 점심시간이었던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분명 할 일은 쌓여 있는데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몸은 천근만근인 그 느낌 말입니다. 하루 평균 17시간을 일하는 앨런 머스크 같은 초인적인 시간관리? 우린 그의 절반의 절반만 해낼 수 있다 해도 충분하겠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의지력 제로인 사람도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아주 간단한 시간관리 시스템을 당장 여러분의 삶에 심어드릴게요. 성공한 리더들의 멘토 짐 론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루를 지배하지 않으면 하루가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과연 성공한 사람들이 강조하는 이 시스템의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직접 공부해보면서 찾아낸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원 보물창고의 이 대표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경건하게 적는 투두 리스트 있잖아요. 이게 우리를 더 무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분명히 아침엔 의욕이 넘쳐서 할 일을 10개씩 적었는데 왜 퇴근할 때 보면 하나도 제대로 끝낸 게 없을까요? 여러분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지쳐서 파업을 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걸 결정 피로라고 부르죠. 학생 때 시험 기간에 할 게 너무 많아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수학부터 할까? 영어 단어부터 외울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 1시간 동안 핸드폰만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은 이 할 일 목록만 봐도 엄청난 에너지를 써버립니다. 우리 직장인들도 똑같아요. 출근하자마자 메일 확인하랴, 보고서 고치랴, 회의 준비하랴, 목록만 나열하면 뇌는 뭐부터 해야지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이미 기진맥진해버립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우리 뇌는 파업을 선언하고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국내 최고의 기록학 전문가 명지대 김익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주관적 시간의 실종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은 모두에게 같지만 몰입을 통한 주관적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는 1시간이 1분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기 싫은 공부를 할 때는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관적 시간의 차이예요. 진짜 유능한 사람은 내 성과의 80%를 만들어낼 가장 핵심적인 일 20%의 주관적인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이걸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죠. 회사에서 하루 종일 바쁘게 메신저 답장하고 서류 정리해봤자 정작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 기획안을 끝내지 못하면 그날은 헛산 거나 다름없거든요. 24시간을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똑똑해지는 그 짧은 시간을 어디에 몰아넣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섞고 있는 미련한 성실의 저주입니다. 명지대 김익환 교수님은 의자에 2시간 이상 꼼짝 않고 앉아있는 것을 미련한 성실이라고 하면서 경계를 합니다. 미련한 성실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공부하는 척, 일하는 척 하며 자리만 지키는 거예요. 학생 시절에 엄마가 공부해! 라고 하니까 책상 앞에 3시간 동안 앉아는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어제 본 만화를 생각하면서 펜을 굴리고 있었던 적 있으시죠? 직장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퇴근 시간 눈치 보여서 혹은 일이 너무 많아 막막하니까 모니터만 멍하니 보면서 야근하는 거, 그게 바로 미련한 성실입니다. 뇌는 이미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멍한 상태인데 몸만 의자에 붙어 있는 거죠.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이나 회사에서 일 잘하는 상사들을 보면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이고 앉아만 있나요? 아니요. 집중할 때 미친 듯이 하고 쉴 때 쉽니다. 응축된
집중에 시간을 쓰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결과물은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오래 하는 것보다 밀도 있게 하는 것이 이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거죠. 뇌를 방전된 상태로 방치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 비효율을 한 번에 끊어낼 주요 시스템 2가지 중 하나는 바로 블랙 저널입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라이더 캐롤은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ADHD를 앓았습니다. 수업을 듣거나 회의를 할 때 남들처럼 핵심을 적는 게 불가능했던 그는 산만한 뇌가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기록하는 신속한 기록 체계를 직접 발명했습니다.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만든 도구죠. 핵심은 우리 뇌의 외부 하드드라이브를 만드는 겁니다. 컴퓨터 창을 한 100개쯤 띄워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버벅거리겠죠? 우리 뇌가 딱 이렇습니다. 회의 준비, 팀장님이 시킨 일, 거래처 전화 등등등 이 모든 걸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뇌는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해요. 끝내지 못한 일들을 계속 떠올리느라 정작 지금 해야 할 업무에는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들을 일단 종이에 옮겨서 다 꺼버려야 합니다.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7가지 기호만 기억하세요. 점, 아직 시작하지 않은 할 일입니다. 포인트는 짧게입니다. 그냥 김대리 미팅 자료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만 적으세요. 뇌가 읽는 시간조차도 아끼는 겁니다. 2번째 기호, 동그라미입니다. 회의나 약속 같은 일정입니다. 외부 약속을 따로 구분해서 뇌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입니다. 3번째 기호는 붙임표입니다. 실행할 일은 아니지만 잊지 말아야 할 아이디어나 메모입니다. 뇌에서 비워내야 할 모든 잡생각도 포함입니다. 4번째는 별표입니다. 오늘 반드시 끝내야 할 중요 우선순위입니다. 할 일 앞에 별표를 붙여서 핵심을 표시합니다. 5번째로는 완료입니다. 할 일을 끝내셨다면 점 위에 X를 크게 그으세요. 이 X를 긋는 이 찰나에 도파민이 나오면서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6번째는 오른쪽 꺽쇠입니다. 미룸 표시예요. 일을 처리 못했다면 자책하지 말고 옆에 꺽쇠 하나만 그리세요. 우리는 전략적으로 일을 내일로 이동시킨 겁니다. 그 다음 7번째, 왼쪽 꺽쇠입니다. 이건 스케줄링입니다. 당장 고민할 필요 없는 미래의 일들을 뇌에서 삭제하는 마법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2번째 주요 시스템, 일론 머스크가 사용하는 타임박싱 시스템입니다. 블랙저널이 지도라면 머스크의 타임박싱 시스템은 목적지까지 단숨에 도달하게 만드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사용하는 타임박싱 시스템의 정석은 매우 혹독하기로 유명합니다. 크게 3단계로 이어지는데요. 먼저 1단계로 머릿속에 모든 할 일을 쏟아내는 브레인 덤프를 거칩니다. 2단계로 각 작업의 소요 시간을 아주 냉정하게 예측하고 특히 중요한 일 3가지를 따로 씁니다. 마지막 3단계가 핵심인데 하루 24시간을 무려 5분 단위로 쪼개서 각 네모 박스를 쳐서 그의 할 일을 다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타임박싱 시스템의 비결은 한마디로 가두기의 미학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고서 좀 쓰려고 하면 메신저 오고 전화 와서 오전 시간을 다 날리죠. 일론 머스크는 하루라는 도화지에 5분 단위로 네모 박스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모 박스 안에는 오직 한 가지의 일만 집어넣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거를 반응 시간과 집중 시간의 분리라고 부릅니다. 자잘한 업무들은 특정 박스에 가둬버리고 내가 정한 그 집중 시간만큼은 세상이 무너져도 그 일에만 몰입하는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사용된 중요한 원리는 파킨슨 법칙의 활용입니다. 일은 주어진 시간을 다 채울 때까지 늘어난다는 법칙이죠. 금요일까지 제출하라는 보고서는 금요일 오후까지 붙잡게 되지만 점심 전까지 끝내! 라고 하면 어떻게든 해내잖아요? 업무량은 똑같은데 말이죠. 이 시간 박스가 설정이 되면 뇌는 마감 임박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고 집중력을 풀 가동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관적 시간, 즉 시간이 훅 지나가는 몰입의 밀도가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남들이 며칠 걸릴 일을 단 1시간 만에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 특히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이 매 5분마다 알람을 맞춰가면서 일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하루가 낭비된 건 우리의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단지 뇌를 관리할 시스템이 없었을 뿐이란 것과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뇌가 방전되는 상태로 가게 두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산만한 뇌를 잠재울 라이더 캐롤의 블랙 저널과 실행력을 극대화할 일론 머스크의 타임박싱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제목 기억하시나요? 낭비한 오늘 하루, 이대로만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제목처럼 이제는 앞서 말한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합해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통합된 단 하나의 데일리 시스템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이 데일리 시스템을 따라 그대로 매일 작성해 보시면 곧 여러분은 확신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가 낭비된 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뇌를 관리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실천이죠. 지금 바로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내세요. 아니면 아이패드 같이 타블렛에서 바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PDF 파일도 댓글 링크로 무료로 드릴 테니까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자, 그럼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통합 데일리 시스템 사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댓글 링크를 통해서 잘 다운받으셨나요? 저도 이렇게 태블릿으로 통합 데일리 시스템을 다운받아서 굿노트에 넣고 매일매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럼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줄 앞선 두 가지 시스템의 장점만 모아 하나로 합친 통합 데일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딱 이 순서대로만 하세요. 스텝 1, 브레인 덤프입니다. 내 모든 창을 끄세요. 출근하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일을 키워드 중심으로 쏟아내세요. 블랙 저널 기호 7가지를 활용해서 정보를 시각화하면 뇌 인지 부하가 즉각적으로 들어줍니다. 그 다음 스텝 2고요. 빅3, 오늘의 1순위, 에너지를 집중할 곳을 정하세요. 쏟아낸 목록 중 제일 중요한 일 3가지를 골라 빅3에 적으세요. 그중 이것은 무조건 끝낸다는 것 하나를 오늘의 1순위로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텝 3, 시작장치. 뇌를 속이는 2분 법칙. 가장 어려운 것은 시작이죠. 1순위 일을 하기 위해서 2분 안에 시작할 첫 행동, 시작장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컴퓨터 켜기처럼 사소한 행동이 즉각적인 실행을 유도합니다. 스텝 4, 시간 배정, 타임박싱. 일론 머스크처럼 5분 단위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빅3를 처리할 집중시간 1, 2, 이 두 가지 박스에만 가두듯이 설정하세요. 나머지 시간은 유연하게 비워둬야 내가 지치지 않습니다. 스텝 5, 저녁 체크, 그리고 오늘 한 줄. 퇴근 전 완료된 일에는 X를 하고 내일 넘길 일에는 꺽쇠를 그리세요. 오늘 한 줄 다짐으로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하루를 마감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보물창고 정리! 오늘의 주제처럼 여러분의 하루가 낭비되었던 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뇌를 관리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고, 두 번째,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에 대안으로 산만한 뇌를 잠재울 라이더 캐롤의 블랙 저널과 실행력을 극대화할 일론 머스크의 타임박싱 시스템을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장점을 하나로 합친 통합 데일리 시스템 사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매일 아침 이 루틴을 딱 10분씩만 실천해 보시면 더 이상 자책하지 않고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회사원 보물창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보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보물은 낭비한 오늘 하루, 이대로만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였습니다. 그럼 다음 보물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잠시 후 오늘 나눈 이야기 주제에 대한 팟캐스트가 진행됩니다. 오늘 내용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이후에 나오는 팟캐스트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사무실에 딱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던 그 첫 순간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그 아침 시간이죠. 맞아요. 가방을 탁 내려놓고 탕비실 가서 커피 한 잔 딱 내리고 자리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메일함을 엽니다.
그러고는 밤새 쌓인 그 업무용 메신저 있잖아요. 거기에 답장 몇 개를 탁탁 보내죠. 그러다 보면 시간 정말 훌쩍 가거든요. 그니까요. 문득 고개를 들어보면 어느새 오전 11시 반. 벌써 점심시간이에요. 분명히 모니터 옆에는 오늘 반드시 끝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데 정작 그 진짜 중요한 일은 시작도 못한 거죠. 아주 현실적이고 뼈를 때리는 아침 풍경이네요. 그렇죠. 머릿속은 벌써 안개 낀 것처럼 뿌옇고 당장 퇴근하고 싶을 만큼 몸은 무기력해집니다. 이 익숙한 무력감 아마 여러분도 깊이 공감하실 텐데요. 네, 사실 오후 2시쯤 멍하니 모니터만 보거나 스마트폰 스크롤하면서 난 오늘 오전에 대체 뭘 한 거지? 하고 자책하는 게 뭐랄까 현대 직장인들의 가장 흔한 일상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주도권을 허무하게 뺏겨버리면 스스로를 탓하기 마련이거든요. 막,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아니면 나 혹시 요즘 유행한다는 그 성인 ADHD 아닐까? 하면서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내 탓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의 핵심을 보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낭비되는 건 결코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뇌 구조에 맞는 그 시스템이 없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살펴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준용 선생님의 분석과 또 성공한 리더들의 멘토인 짐론의 철학, 그리고 회사원 보물창고에서 제공한 시스템 템플릿 자료들, 이 모든 게 하나의 통찰을 향해 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의 의지력이라는 건 마치 자동차의 연료통처럼 딱 한정되어 있어서 쓰면 쓸수록 고갈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무한한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의지력이 제로인 상태에서도 우리를 기계적으로 척척 움직이게 만들 그런 뇌과학에 기반한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을 오늘 딥다이브에서 찾아내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를 통제해보겠다고 맘먹으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다이어리 탁 펴고 할 일 목록, 그러니까 투두 리스트를 막 엄청 길고 꼼꼼하게 적어내러 가잖아요. 네, 아침에 의욕 넘칠 때 다들 한 번씩 하시는 행동이죠. 근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 투두 리스트야말로 아주 교묘한 함정이더라고요. 아침에 막 10개씩 꽉꽉 채워 적어놨는데 막상 퇴근할 때 보면 제대로 줄거진 게 하나도 없는 날이 허다하단 말이죠. 도대체 왜 목록을 적는 행위가 오히려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게 뇌과학 관점에서 보면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투두리스트를 길게 쭉 늘어놓는 건 비유하자면 메뉴가 100개쯤 되는 식당에 들어가는 것과 완전히 똑같거든요. 아, 메뉴 100개짜리 김밥 천국 같은 곳이요? 맞아요. 메뉴판을 끝까지 다 읽고 나면 뭘 먹을지 고르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리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이런 현상을 결정피로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결정피로요? 네, 우리 뇌에서 사령탑 역할을 하는 전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는 그 빽빽한 할 일 목록을 눈으로 보기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진짜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목록을 눈으로 보기만 했는데도 에너지가 깎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뇌 앞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놓이잖아요. 사인 이메일 확인부터 할까? 어제 쓰다만 기획안을 먼저 할까? 아니면 이따 오후에 있을 부서 회의 준비를 할까? 이렇게요. 아, 벌써 머리 아파요. 그렇죠. 이렇게 선택지가 많고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되어 있을수록 뇌는 각각의 시나리오를 막 시뮬레이션 하느라 백그라운드에서 배터리를 엄청나게 써버리는 겁니다. 와, 스마트폰 뒤에서 앱들 막 돌아가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결국 뭐부터 하지 이걸 고르는 선택의 기로에서 이미 기진맥진해져서 정작 실행에 쓸 에너지가 안 남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전전두엽이 나 파업할래 하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하긴 저도 학창 시절에 시험 기간만 되면 책상에 앉아서 수학 먼저 할까? 아니야, 영어 단어부터 외우자 하다가 결국 1시간 동안 책상 정리만 하고 폰 만지작거렸거든요. 그게 제가 게을려서가 아니라 뇌가 결정 피로를 못 견디고 파업한 거였네요. 위안이 좀 되시나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명지대 김익한 교수가 지적한 주관적 시간의 실종이라는 개념을 딱 연결해보면 이 투두리스트의 문제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주관적 시간이요? 시간은 그냥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흐르는 거 아닌가요? 시계가 가리키는 물리적인 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공평하죠. 하지만 우리가 몰입의 밀도를 통해서 느끼는 그 주관적 시간은 완전히 다르게 흐르거든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넷플릭스 볼 때는 1시간이 10분처럼 훅 가버리는데 억지로 하기 싫은 엑셀 작업할 때는 10분이 1시간처럼 끔찍하게 길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이 주관적 시간을 아주 전략적으로 씁니다. 여기서 유명한 파레토의 법칙이 등장하는데요. 아, 20대 80 법칙이요? 네, 내 전체 성과의 80%는 내가 하는 일의 핵심적인 20%에서 나온다는 원리죠. 자, 만약 여러분이 오늘 회사에서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메신저 답장하고 자잘한 서류 정리하고 동료 부탁 들어주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냈다고 쳐볼게요. 진짜 흔한 직장인의 헬게이트 열린 날이네요. 네. 근데 정작 내 인사 고과와 핵심 성과를 좌우할 그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은 단 한 줄도 못 썼다면 어떨까요? 몸은 제일 바빴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루를 통째로 낭비한 거나 다름없네요.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놓쳤으니까. 정확합니다. 물리적 시간은 8시간이나 썼지만 나침반 없이 표류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할 그 주관적 시간은 완전히 잃어버린 셈이죠. 야, 이거 진짜 뼈 맞은 기분인데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투두리스트를 길게 적는 것도 뇌를 지치게 하고 이것저것 고르는 것도 피곤하다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진득하게 자리에 오래 앉아서 뭐라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마인드죠. 네, 끈기 있게 꾹 참고 버티는 거요. 그게 바로 오늘 자료에서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두 번째 함정입니다. 일명 미련한 성실의 저주라고 부르죠. 미련한 성실의 저주요? 이름부터 좀 무서운데요. 김익환 교수는 2시간 이상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있는 행위 그 자체를 굉장히 위험하다고 분석합니다. 솔직히 퇴근 시간 딱 땡쳤는데 팀장님이 악에 안 가셨다고 눈치 보면서 앉아있거나 아니면 할 일이 너무 막막해서 빈 모니터만 멍하니 보면서 일명 눈치 야근. 다들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몸만 책상에 붙어있지 머릿속은 이미 퇴근해서 저녁 메뉴 고르고 있는 상태죠. 완전 제 얘기네요. 저도 학생 때 책상에 3시간 앉아서 만화책 생각만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뇌 에너지는 이미 바닥나서 인지 기능이 뚝 떨어진 상태인데 그저 몸만 의자에 접착제처럼 붙어있는 걸 성실함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오래 앉아있는 게 능사가 아니군요. 진짜 일을 잘하는 고성과자들의 패턴을 분석해보면요.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엉덩이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집중해야 할 타이밍에는 무서울 정도로 에너지를 확 쏟아붓고 쉴 때는 뇌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스위치를 확실하게 꺼버리죠.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밀도 있게 몰입했느냐가 진짜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방전된 뇌를 억지로 쥐어짜며 책상에 앉아있는 건 결국 뇌를 학대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럼 목록을 무작정 늘어놓는 것도 독이고 무식하게 오래 앉아있는 것도 답이 아니라면 우리 산만해진 뇌를 달래고 에너지를 아껴줄 진짜 실질적인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네, 확실한 솔루션이 필요하죠. 내가 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어서 피곤한 거라면 이 부담을 바깥으로 덜어내야 한다는 뜻인데 마치 컴퓨터 꽉 찬 램을 외장 하드드라이브로 옮기듯이 말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라이더 캐럴의 블릿 저널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블렛 저널 시스템이 재밌는 건 그 탄생 배경 때문인데요. 창시자인 라이더 캐럴 본인이 아주 심각한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즉 ADHD를 앓고 있었거든요. 본인이 겪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거군요. 맞아요. 수업이나 회의를 들을 때 남들처럼 내용을 순차적으로 쫙 정리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산만한 뇌가 정보를 안 놓치게 하려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도구를 발명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신속한 기록, 래피드 로깅이라는 시스템이죠. 이거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자이가르닉 효과랑 정확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네요. 네,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은 바로 아실 텐데 우리 뇌는 끝내지 못한 일이나 미완성된 과제를 계속해서 떠올리며 집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따 거래처에 전화해야 하는데, 팀장님이 아까 지나가면서 지시한 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잡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폰에 백그라운드 앱 10개쯤 띄워놓은 것처럼 배터리가 광속으로 닳겠죠. 완벽한 비유입니다. 자이가링의 효과 때문에 만들어진 그 수많은 미완성 루프들을 종이라는 외부 하드드라이브에 모조리 다운로드해서 머릿속 백그라운드 앱들을 강제로 종료시켜버려야 한다는 원리예요. 이렇게 하면 뇌의 인지 부하가 극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저는 이 블렛 저널의 7가지 기호 시스템을 보면서 어떻게든 뇌를 덜 피곤하게 만들려는 그 라이더 캐롤의 집착에 가까운 천재성에 완전 감탄했습니다. 아주 직관적이고 효율적이죠. 네, 예를 들어서 할 일을 적을 때 길고 거창한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점 하나를 콕 찍고 씁니다.
막 오늘 오후 3시까지 김 대리님과 신규 프로젝트 미팅 준비하기 이렇게 안 쓰고요. 그냥 점 찍고 김 대리 미팅 자료 끝입니다. 내가 쓴 글을 내 뇌가 다시 읽고 해석하는 시간과 에너지조차 아끼겠다는 의도죠. 뇌가 겪는 인지적 마찰을 완전 극한으로 줄여버린 거잖아요. 네, 시작의 문턱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열광했던 포인트는 그 점을 지울 때입니다. 할 일을 끝내고 그 점 위에 알파벳 X를 딱 과감하게 긋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된다는 사실이요. 작은 성취감이 시각적으로 탁 확인되니까 다음 일을 할 동력을 곧바로 얻게 되는 거죠. 게다가 오늘 못 끝낸 일이 생겼을 때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난 오늘 이것도 못 끝냈어. 난 쓰레기야. 하고 엄청 자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그 자책감이 다음 날의 에너지까지 갉아먹게 되죠. 하지만 블랙저널에서는 뇌가 스스로를 공격할 틈을 아예 주지 않습니다. 못한 일이 있다면 자책할 시간에 그저 점 위에 오른쪽 꺽쇠를 쓱 하나 그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내가 내일로 전략적 이동을 시켰다는 일종의 선언이잖아요. 뇌가 스스로를 공격하지 못하게 심리적 타격을 방어해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블랙저널을 통해서 이렇게 머릿속 잡념을 싹 다 비워내고 나만의 명확한 지도를 그렸다면 이제 그 목적지까지 단숨에 도달하게 해줄 아주 강력한 엔진을 달 차례입니다. 지도와 엔진의 결합이군요. 뇌가 가야 할 길을 알았으니 이제 그 길을 가장 빠른 속도로 주파할 방법, 즉 일론 머스크의 타임벅싱 전략으로 넘어갈 타이밍이죠. 시간을 상자에 가둔다는 뜻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한 엔진이 되는 건가요? 머스크의 방식은 하루를 아주 잘게 쪼개서 네모난 상자를 치고 그 상자 안에 딱 하나의 할 일만 집어넣는 이른바 가두기의 미학입니다. 가두기의 미학이요. 오전 시간이 싹 증발해버려요. 진짜 일상다반사죠. 그래서 수시로 들어오는 자잘한 요청에 응답하는 그런 반응 시간과 내가 절대적으로 몰입해야 하는 집중 시간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울타리를 쳐버리는 겁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는 세상이 무너져도 내일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시간을 그렇게 빡빡하게 네모 박스에 가두어야만 할까요? 그냥 집중해야지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여기서 그 유명한 파킨슨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파킨슨 법칙이요? 네, 일이라는 건요, 그 일을 완수하도록 주어진 시간을 다 채울 때까지 계속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팀장님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고서 내세요 하면 신기하게도 금요일 오후 5시 59분까지 그 보고서를 붙잡고 있게 되거든요. 하긴 맞아요. 미리 끝내도 계속 고치고 앉아있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점심 먹기 전까지 어떻게든 초안 뽑아와 이렇게 하면 퀄리티는 비슷하게 오전 안에 끝내버립니다. 시간이 짧으면 짧은 대로 또 해낸단 말이죠. 그래서 타임박스는 임의적으로 마감 임박이라는 비상사태를 내 뇌에 선포해서 몰입력을 폭발시키는 아드레날린 스위치를 탁 켜는 장치인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평범한 회사원들을 대변해서 강하게 딴지 한번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론은 완벽해요. 일론 머스크가 천재인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일반 회사원이 사무실에서 일론 머스크처럼 하루를 5분, 10분 단위로 쪼개서 알람 울려가며 타임박싱을 한다고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현장 불려가서 깨지거나 일정 맞추려다 스트레스로 쓰러질걸요? 이건 좀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핵심을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일론 머스크의 방식을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그대로 카피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강박증과 좌절감만 안겨줄 뿐이죠. 그니까요. 저도 들으면서 이건 좀 무리다 싶었거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자료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단 하나의 솔루션, 통합 데일리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통합 시스템. 네, 비현실적인 머스크의 타임박스를 우리의 그 팍팍한 사무실 현실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고 거기에 아까 호스트님이 극찬하셨던 블랙저널의 뇌과학적 장점을 찰떡같이 합친 아주 현실적인 무기죠. 네, 오늘 딥다이브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한 목적지네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단 10분만 투자하면 이 모든 뇌과학적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그 통합 시스템. 그래서 이게 대체 실전에서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떻게 쓰는 건지 내일 아침 상황으로 시뮬레이션 돌려가며 자세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출근해서 자리에 딱 앉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메일함을 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단계는 바로 브레인 덤프입니다. 브레인 덤프요? 아까 말한 그 외부 하드 드라이브 원리군요. 네, 머릿속에 등등 떠다니는 이메일 회신, 점심 약속, 회의 준비 등 모든 잡념을 빈 종이에 키워드로 싹 다 쏟아냅니다. 자이가르닉 루프를 모조리 닫아버리는 거죠. 일단 뇌를 텅 빈 백지 상태로 만드는 거네요. 그 다음은요? 쏟아낸 걸 하루 만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 쏟아낸 것들 중에서 오늘 반드시 성과를 낼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 3가지, 이른바 빅3를 고릅니다. 딱 3개만요?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3개 중에서도 오늘 사무실에 불이 나서 오후에 조퇴를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무조건 끝낸다 하는 단 하나의 오늘의 1순위에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아, 우선순위 중에 우선순위네요. 예를 들면 신규 프로모션 기획안 목차 완성 이런 게 되겠죠. 자, 여기가 3단계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입니다. 자료를 보면 여기에 시작장치, 즉 2분 법칙을 적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1순위를 정했으면 그냥 바로 일에 착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시작장치를 따로 고민해야 하죠? 직장인에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우스에 손을 얹고 기획안 작성을 위한 그 첫 클릭을 하는 일입니다. 아, 인정합니다. 진짜 천근만근이죠. 우리의 뇌, 특히 공포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기획안 완성이라는 거대하고 막막한 목표를 마주하면 일종의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회피 본능을 딱 발동시키죠. 맞아요. 기획안 쓰려고 앉으면 갑자기 책상을 막 치우고 싶어지거나 뜬금없이 뉴스 기사를 클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뇌를 속이는 아주 교묘한 사기극이 필요합니다. 아, 첫 단추에 그 심리적 저항감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작의 문턱을 바닥끝까지 낮추는 2분 법칙이죠. 투두리스트에 그냥 기획안 쓰기라고 적는 대신에 노트북 켜고 작년 기획안 파일 열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뒤 제목 폰트 바꾸기. 이렇게 2분 안에 숨 쉬듯이 끝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첫 행동을 적어두는 겁니다. 와, 뇌를 속이는 거네요. 우리 지금 힘든 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파일 열어서 제목만 바꿀 거야. 라고 속이는 거죠. 일단 뇌가 속아서 파일을 여는 데 성공하면 심리적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 일에 빨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야, 이거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시작이 반이라는 옛말을 뇌과학으로 완벽하게 증명한 셈입니다. 그럼 그다음 4단계가 시간 배정, 그 문제의 타임박싱인데 아까 제가 막 비현실적이라고 불평했던 일론 머스크 방식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바꿨나요? 일론 머스크처럼 하루 24시간 전체를 촘촘하게 통제하려 들면 진짜 숨 막혀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시스템에서는 하루에 딱 2개의 박스만 칩니다. 딱 2개요? 네, 내가 정한 빅3를 처리할 집중시간 1, 그리고 집중시간 2. 예를 들면 오전 10시부터 11시 반, 그리고 오후 3시 반부터 5시. 이렇게 딱 2개의 90분 덩어리만 내 세상으로 가둬두고 철저하게 사수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요? 나머지 시간, 즉 출근 직후나 점심 직후 같은 시간은 아주 유연하게 통 비워둡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상사의 호출이나 급한 업무 요청 같은 일상의 변수들을 스트레스 안 받고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 완벽한데요.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시간만 확실하게 밀도를 높이고 나머지는 변수에 기꺼이 내어준다. 강박에서 벗어나면서도 핵심 성과는 챙기는 진짜 최고의 전략이네요. 현실과 타협하면서도 핵심은 놓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퇴근 직전의 마감 루틴이죠. 네, 아까 블렛 저널에서 배웠던 도파민 충전의 시간입니다. 오늘 완료한 일에는 아주 호쾌하게 X자를 딱 쳐주고 못한 일은 눈물을 머금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꺽쇠를 그려서 쿨하게 내일로 밀어버립니다. 네, 내일의 나에게 전력적으로 넘기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오늘 한 줄을 적으면서 하루를 닫습니다. 오늘 한 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 효과를 주는 건가요?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확 내려놓고 뇌에게 공식적인 퇴근을 선언하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오늘 하루가 계획대로 완벽하게 안 흘러갔더라도 오후 내내 불려다니느라 계획이 틀어졌지만 오전 집중시간 90분만큼은 끝내주게 지켜낸 나를 칭찬한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마침표를 찍는 거죠. 아, 나 스스로에게 주는 퇴근 도장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이 한 줄의 기록이 뇌의 긴장 상태, 즉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온전한 휴식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죠. 야, 이 10분의 아침 루틴이 뇌과학, 심리학,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의 짠내나는 현실까지 모두 고려한 진짜 마스터피스네요. 맞습니다. 이 시스템만 갖춰지면 하루하루가 정말 달라질 겁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깊은 분석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이자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하루가 통제력을 잃고 낭비되었던 건 결코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그 똑똑한 뇌를 다룰 매뉴얼이 없었을 뿐이죠. 네, 확실한 시스템이 나를 지켜준다는 감각을 뇌가 딱 한 번 맛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최적의 효율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시면요. 모니터부터 켜지 마시고 펜과 종이를 꺼내서 딱 10분만 뇌를 비워내고 나만의 타임박스를 한번 그려보세요. 분명 퇴근할 때 발걸음과 만족감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도 내일 당장 다시 한번 세팅해봐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밤 혹은 내일 출근길에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배운 이 파킨슨 법칙과 현실적인 타임박싱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래서 회사에서의 집중 시간을 철저히 통제해 남들이 야근에 가며 며칠 걸릴 일을 단 2~3시간 만에 폭발적으로 끝내버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오롯이 되쳐진 여러분의 퇴근 후 주관적 시간은 과연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더 이상 억지 야근과 회사 일에 지배당하지 않는 온전한 나의 하루. 그 찬란하게 비어있는 퇴근 후의 첫 번째 네모박스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진짜 여러분의 삶을 채워 넣으시겠습니까? 와, 가슴이 두근거리는 아주 멋진 숙제네요. 저도 오늘 밤에 꼭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네, 이 벅찬 질문과 함께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스템으로 지배하는 여러분의 밀도 있는 내일을 응원합니다.